네, 봅시다. 야, 뭐 중요한 성질이 뭐지? 가장 뭐 포인트로 잡자면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냐, 대호야? 가장 중요한 거 이 문제에서 뭐 키워드 한 2개만 뽑자면 중요한 조건. 반지름? 또 2개니까 주기.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Q가 중심이라는 조건 매우 중요할 거고요. 한 주기 반의 그래프 준 이유가 있겠지, 그치? 됐죠? 그래서 그냥 한 주기 얼마? 절대값이니까 한 주기가 A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 전체 길이가 A야. 당연히 얘가 뭐니까 지름이니까 2분의 A, 중심이니까 2분의 A로 반띵이 됐을 거야, 지름이. 됐어? 그럼 우리는 지금 뭐 썼지? 주기성 썼고 원의 성질 썼지. 맞냐? 그럼 이제 안 쓴 게 하나가 있지, 뭐? 대칭성을 안 쓴 거지, 사각함수 그래프에서. 같은 높이니까. 대칭성까지 갖다 써주시면 결국에는 요 둘의 뭐가? 합이 얼마여야 돼? 가운데 2배. 가운데가 2분의 A니까 더해서 A가 돼줘야겠죠. 괜찮아요? 그럼 뭐 벌써 끝나버렸네? 어떻게 돼, 요 놈? 좌표. 대호 얼마? 4분의 A. 그리고 4분의 3A겠지. 대칭성까지 이용하시면.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래서 이 핑크색만 하더라도 당연히 T값은 나오죠. 자, T라는 거는 Y좌표고요. 절대값. 이거 씌우기 전 원래 그 모양이니까 그냥 4분의 A를 집어넣어 주시면 사인 4분의 파이랑 동일하겠죠. 됐어요? 그래서 T는 2분의 루트 2. 끝. 한 줄 만에 끝나버리고. 됐죠? 그 다음 규리야, 나머지 하나 어떻게 찾을까, 우리? 뭐 찾으라고 했어? A값. 뭘로 찾아? 못 찾았어. 그치? 다 그거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거야? 안 써먹은 조건이 있잖아. 이 조건 써먹어야지, 우리. 괜찮아요? 어떻게 써먹으면 돼? 이거는 원이 결국에는 다시 주기가 A인 건 썼으니까 이미 쓴 거야, 삼각함수 입장에선. 그치? 하지만 원이 A, 0을 지난다라는 건 안 썼잖아. 원의 방정식을 세우셨어야지. 중심 얼마? 마이너스 4분의 3A 전체 제곱 플러스 높이는 T니까 T값 구했네. Y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제곱. 우리 반지름 얼마라고 했어? 2분의 A니까 제곱하면 4분의 A 제곱이겠죠. 됐어요? 그래서 얘가 뭐를 지난다? A, 0을 지난다. 대입. 그래서 A, 0을 대입해 주시면은 4분의 A의 제곱이니까 16A 제곱. 얘는 2분의 1. 4분의 A 제곱. 간단하게 나와요. 복잡하지 않게. 그래서 뭐 16을 곱해서 넘겨주시면 3A 제곱이 8?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질 것 같네요. 16을 곱하면. 됐습니까? A 얼마? 양수? 루트 3분의 2 루트 2? 그래서 위에 거랑 곱해 주시면은 2 하나 날라가면서 유리화 하시면 3분의 2 루트 3. 답은 4번이었다. 그치. 한 끗 차이죠. 한 끗 차이. 네, 다음. 사각함수는 여기 계속 다 활용 문제들 나올 거야, 이제부터. 그래서 활용 연습 좀 하고, 미분법으로 도함수 활용 파트 오늘 하면 미분법까지 완료가 됩니다. 수투도. 오케이. 2번 문제는 뭐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일단은 코사인 BAC 나와 있으니까 뭐 코사인 법칙이 됐든 아니면 사인 법칙이 됐든 뭔가 쓰일 거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전체 삼각형에서. 그 다음 두 번째 줄 ABD와 ADC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면 외접어 반지름 사인 법칙이 떠올라야겠지. 사인 법칙은 사인 값을 활용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변의 길이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 정도 뭐 어떻게든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다음에 ABD와 ADC에 공유하는 각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관련 있는 각을 가지고 사인 법칙 하는 게 좋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길 바라면서 2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야,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넓이 전체 넓이 구하는 건데 알파라는 놈은 넓이 구할 때 써먹을 것 같으니까 사인 알파를 미리 구해 놓읍시다. 어차피 양수값 나와야 되니까 5분의 2루트 6 아마 나오셨을 것 같아요. 문제 없지? 그래서 이거 좀 이따 넓이 쓸 때 좀 써먹을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요 두 개 길이 구하라고 한 것 같아. 맞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왼쪽에 외접원 반지름, 오른쪽 놈에 외접원 반지름 줬으니 그거랑 서로 관련 있는 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됐어? 자, 세타의 대변이잖아. 사인 법칙 너무나 대놓고 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요 변의 길이는 뭐랑 같다? 2R 사인 세타랑 같다. 3 사인 세타. 자, 마찬가지로 사인 법칙 2R 사인 요놈. 얘도 사인 세타랑 동일할 거고, 반지름 2배 때리면 얘는 4 사인 세타가 되겠죠. 변의 길이가. 그럼 어찌됐든 사인 세타 값을 구하기만 하면 끝이지. 조건 하나만 더 있으면 되지. 그럼 항상 생각을 하는 거야. 마지막 하나가 걸리면 뭘 안 써먹었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냥 단지.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쓰라는 거지. 전체 삼각형에서. 어떻게 돼요? 25는 3 사인 세타 제곱 9 S제곱 16 S제곱 마이너스 2배의 3S 4S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5분의 1. 자, 요걸로 사인 세타 값 구해달라는 얘기였겠죠.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뭐 계산을 생략할게요. 사인 제곱이 149분의 125가 나옵니다. 여기에 또 억지로 루트 쓸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 어차피 넓이 구할 때 사인 제곱이 필요해요. 그런 걸 항상 생각하면서 문제 푸시기 바라겠고, 최종 답을 2분의 1 곱하기 3 사인 4 사인 끼인각 사인값 5분의 2루트 6. 요게 최종 답이겠죠? 됐나? 그래서 뭐 5분의 12루트 6에다가 여기서 방금 구했던 149분의 125. 괜찮을까요? 뭐 빼먹은 거 없죠? 얼마야 그러면? 12에 25. 300? 오케이. 답은 2번이 돼야지. 네, 자, 다음 문제는, 자, 원인을 접하는 삼각형이죠. 사각형이 아니고 삼각형이고, 거기 사인의 비율을 준 거 보니까 뭔가 변의 길이랑 관련이 있을 것도 같고요. 뭔 말인지 이해하죠? 참고 한번 해보시고, AB 길이 주어졌고, 중점 M이라는 말을 처음부터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 거 빼먹는 경우가 많아서 알겠지? 절대 내가 그래서 너희한테 조심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네, 보자. 이번 7월 모고 때도 그렇고 이거 사인 법칙 변의 길이비는 잘 쓰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좀 보기 편해야 니네가 뭔가 보여. 그 뭐 각 A, B, C 막 이렇게 써있으면 어려우니까 그림에다 표현해 주시면 좀 더 편하겠지. 그쵸? 알파, 베타, 감마로 바꿔서. 자, 그럼 나는 처음 두 놈. 알파와 베타가 하나의 삼각형 안에 있지. 그때 사인의 비율은 대변의 길이비라고 3대 루트 2라고 3대 루트 2여야 된다고. 실제 길이도 루트 2겠지 그러면. 제가 3이라고 문제 줬으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야. 베타와 감마도 하나의 삼각형 내에 있어. 큰 삼각형. 그럼 어때야 돼? 베타의 대변의 길이가 길이의 2배여야 돼. 감마 길이가. 근데 중점이지. 그럼 우리는 얘를 A라고 하면 얘도 A가 되고 얘도 A가 된다고. 길이가 2배가 돼야 되는데 중점이라서.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러면 신기한 뭐 하나 더 찾아냈다. 뭐 이등변이라는 거 하나 더 체크할 수 있겠죠.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등변이 나오지. 여기까지 괜찮아?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갖다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 코사인 값을 실제로 알 수 없으니까 조금 애매해. 비율 정도만 내가 알고 있는 상태야, 그치? 그래, 끊어졌어, 쟤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큰 삼각형, 그러니까 조건식 하나만 만들어낼 거고요. 변의 길이를 웬만한 건 다 표현을 했잖아, 그치? 두 삼각형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걸 이용해서 값을 찾을 거야. 뭘 거 같아? 대호야, 내가 어떤 거 갖다 쓸 거 같아? 알파, 베타, 감마 중에 있어. 알파, 그치? 여기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는 거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양쪽에 있는 두 삼각형 모두 뭐 해줬으니까 이제 변의 길이가 다 표현이 됐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 자, 아래쪽 삼각형 ABM을 봅시다. 그럼 우리는 뭘 쓸 수 있지? ABM 삼각형에서 코사인 알파 값을 표현할 수 있죠. 됐어요? 어떻게 돼? 2 곱하기 알파 양쪽 낀 거 A랑 루트 2 분의 A제곱 루트 2의 제곱 빼기 대변제곱 3제곱. 일단 이렇게 될 거야.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위의 삼각형에서도 어때요? 위의 삼각형 BCM, 우리는 거기에서도 코사인 알파를 구할 수 있어. 근데 일단 부호가 반대로 나올 거야. 이것만 조심합시다.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를 구하는 거겠죠. 됐을까? 그래서 똑같이 2 A 얼마? 루트 2제곱이니까 2 루트 2 쏘리 분해 분자는 A제곱 2 빼기 뭐? 대변제곱 A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 쌤 좀 복잡한데요? 하도 안 복잡하지. 왜? 더하면 0. 근데 분모가 똑같아. 됐어요? 합이 0이어야 돼요. 부호가 반대니까, 그치? 그 상태에서 분모가 똑같아. 분자끼리 더하면 0이야. 근데 심지어 얘는 A제곱이 사라지네? 됐어요? 땡큐 하네요. 그래서 결론. A제곱 마이너스 5는 제로라는 식이 만들어지고요. 우리는 A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양수여야 되니까. 여기까지 괜찮나? 오케이. 그럼 내가 세변의 길이 다 구했고 얼마야? 3. 그 다음에 루트 5 그리고 2루트 5. 문제는 감마를 몰라. 사인 값이든 코사인 값이든. 됐죠? 대신 이 A 값을 다시 역으로 대입하면 얘들아 뭐가 나와? 코사인 알파 값이 나오겠지. 코사인 알파 값을 구하고 나면 사인 알파 값 얘기할 수 있잖아. 그거의 비율로서 사인 감마 값 구할 수 있겠죠.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오케이. 사인 감마를 구해 주시면 루트 얼마 나오지? 사인 감마를 구해야 되나? 구해야 되죠? 그렇죠? 사인 감마 값이 잠깐만. 사인 C AB 굳이 구하지 말자. 베타 값 그냥 바로 계산해도 되겠다. 뭐 편한 거 구하시면 돼요. 알겠죠? 둘 중에 편한 거 하나 구한 다음에 사인 법칙 써서 반지름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어차피 사인 법칙이니까 사인 뭐 베타분의 루트 5를 하시면 반지름 2배가 나올 거고요. 그 계산 결과가 5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분의 25파이가 될 거예요. 계산만 한번 마무리해 보세요. A까지 구하면 뭐 다 할 수 있겠죠. 됐나요? 자, 4번 문제는 얘들아 우리가 나한테 주어진 조건을 잠깐 봐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16분의 1이라는 조건이 있지. 지금 우리 미적분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각을 찾아야 돼. 그림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 딱 보이는 것 같아. 어떤 게 보여?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수 있는 형태는 뭐밖에 없어? 오른쪽 맨 끝 삼각형의 외곽일 수밖에 없어. 점 D 기준 왼쪽 아래. 그 두 개를 합친 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지. 삼각형 ADC의 외곽. 이해 가요? 아, 그럼 그 각을 포함하는 삼각형인 BCD를 이용해서도 뭔가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그거만 잡아주시면 뭐 힌트 다 줬네. 근데 문제는 할만합니다. 자, 시작. 네, 보자. 자, 우선은 알파 베타 관련돼서 삼각형이 두 개가 등장하죠. 맞아요.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삼각형 알파 베타 두 개 나와 있고 베타의 대변의 길이가 표현되어 있거든. 심지어 얘도 알파 베타가 둘 다 있어. 쌤 알파 없는데요. 뭐 파이 마이너스 알파 생각할 수 있잖아. 사인 값은 어차피 동일하죠. 사인 알파나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나. 근데 또 베타 대변의 길이가 나와 있네. 문제 조건으로. 그럼 뭔가 요 놈들도 연관이 있는 놈들일 거야. 노란색으로 체크한 놈들. 그래서 저거를 표현을 1차적으로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사용하기 위해선 외곽이라는 아이디어를 끌어오셔야 돼요. 여기 전체가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면 얘는 알파가 된다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고 났더니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럼 변의 길이가 같겠지. 오케이. 하나의 문자 정도는 추가할 생각을 하셨어야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럼 잘 봐. 잘 생각해. 어차피 사인의 비율은 얘들아 어때? 변의 길이비지. 대변의 길이비. 그러면 2로 맞추면 조금 더 편해. 몇 대 몇? 1대 K라는 뜻인 거잖아. 대변의 길이가.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를 2K 대 2로 맞춘 거야. 비율을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됐죠? 그래서 몇 대 몇인 거야? K 대 1인 거지. 변의 길이도 K 대 1이어야 돼. 그래서 이 파란색에 의해서 얘는 3K가 된다. 1대 K여야 되니까. 할 수 있겠니? 수비 괜찮니? 응. 자, 그럼 이제 모르는 문자 결국에는 K 하나만 구하면 BD, AC 다 구하는 거잖아. 그치? BD, AC. 내가 저거 잘못 표기했구나 아까. 미안해. 이 노란색을 잘못 썼네. 쏘리. 미안. 이 노란색이랑 관련됐던 거는 알파의 대변이니까 요 놈이었네요. 그래서 비례관계가 됐었던 거죠. 오케이. 정정. 그럼 다시 내가 구할 거는 BD 곱하기 AC야. AC는 어떻게 해야 돼? 대호야, AC. 그렇지. 삼각형 ADC에서 내가 코사인 요 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파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뺀 거지. 그치? 코사인 값은 보호 반대가 나올 거거든. 세타라고 놓으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그거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 쓰면 돼. K 값만 구하면. 자, 그럼 BD라는 놈은 어디 있어? BD는 K 값 구하라는 얘기네. 그럼 K 값만 구하면 일단 1차적으로 거의 다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각형 BCD.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식만 쓰면 3 더하기 2K의 전체 제곱 는 3K 제곱 2K 제곱 마이너스 2배의 3K 2K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1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 그냥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K의 값이 두 개가 나와요. 풀어주시면 2라는 값이 나오고요. 하나는 음수가 나와. 마이너스 11분의 6. 당연히 안 되겠죠. 됐지? 그래서 K가 2라는 값이 나와주면
우린 BD가 6이라는 건 구한 거지. 자, 그럼 얘가 K가 2니까 요거 4. 됐어? 그럼 요 각을 세타라고 할까요? 편의상? 그래서 한 번 더 AC제곱은 2제곱 더하기 4제곱 마이너스 2배의 2, 4 코사인 세타. 근데 얘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기 때문에 코사인 값 알고 있는 거에 부호 반대. 조심해.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쓰다가 틀리는 경우 좀 많아. 알겠지? 왜냐면 사인은 항상 똑같기 때문에 부호가 사인은 그냥 쓰는데 코사인은 각 변환하면 부호 반대된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 풀어주시면 AC 값 나옵니다. 답은 4번이에요. 정리 잘 해주시고. 자, 5번 문제를 푸실 건데요, 얘들아. 그림이 너무 복잡하면 옆에다가 다시 한번 내가 필요한 그림을 따로 떼서 그리시면 돼. 한 예로 가족권 처음 3개를 보면 AC, CB, BA가 다 같거든? 그럼 그림에서 AC, CB, BA를 찾으면 삼각형이거든? 정삼각형이지. 그럼 왼쪽 원에 있는 놈의 역할은 거기서 끝이 날 거야, 거의. 변의 길이 정도 찾아주는 정도로. 왜냐면 각을 다 알잖아. 각이 다 똑같잖아, 60도로. 그러면 그거를 다 구해서 길이만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림 버리시고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답 구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5번 문제 시작. 한번 체크 해봅시다. 뭐 5번 다음과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우선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 정삼각형이라고 가족권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뭐 60도 3분의 파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외접한 반지름 알고 있으니 그냥 바로 AB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 2R 사인 세타. 됐죠? 그래서 2루트 3이라는 게 나왔어. 그럼 왼쪽 그림에서의 역할은 다 끝났다고.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됐죠? 그래서 이게 2루트 3인 걸 알았으니 우리는 가족권 끝자락에 있는 BD도 관련된 식이 있었지. 양변에 루트 6분의 4를 곱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될 건데 AB랑의 관계가. 됐죠? 그래서 대입해 주시면 얼마? 루트 3 약분되면서 2 하나 루트 2로 바뀌면서 4루트 2가 돼줄 것 같아요. 4루트 2. 계산 맞나요? 4루트 2? 됐지? 여기다 대입했어? 저 AB를. 자, 그럼 내가 BD 4루트 2 하나 구했고요. 이제 이 D만 찾아주시면 되는데, 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BU와 D2의 길이가 같다라는 게 나와 있으니 편의상 K라고 좀 할게요. 얘도 K가 되겠지. 됐나요? 용수 괜찮아? 지금 내가 안 써먹은 조건이 뭐가 있을까, 얘들아? 안 써먹은 조건? 외접원 안 써먹었죠, 그쵸? 외접원 반지름 3. 그리고 하나 더 뭐? 이런 그림에서는 항상 기억하셔야지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 이거 안 써먹은 상태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저 원주각이랑 대변의 길이 알고 있는 거 있다. 저걸 이용하면 사인 알파 값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야겠죠. 자, 사인 알파분의 4루트 2라는 놈이 지름 6이어야 되는 거니까. 됐어요? 그래서 얼마? 사인 알파? 그냥 6분의 4루트 2. 3분의 2루트 2. 자, 그러면 얘를 왜 줬는지 알겠네. 예각이라는 조건. 뭘 구할 때 써먹으라고? 코사인 값 구할 때 써먹으라고. 코사인은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양수라는 조건을 준 거죠. 됐죠? 그래서 이 코사인 알파를 이용해서 그냥 마지막 삼각형 EBD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주시면 K 값이 나오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나 얘들아? K는 2루트 6이다. 그래서 이 D의 길이가 내가 찾던 K 값이니까 2루트 6에 곱해서 전체 제곱해달라고 했습니다. 최종 답은 768 나오셔야 돼요. 768. 여기까지 하고 시작. 도형 마지막 문제. 이러면 수원이 끝나. 오늘 진짜 좀 일찍 더 일찍 끝날 수도 있겠는데? 자, 6번 문제는 야, BAD, BDC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그냥 알파, 베타로 바꾸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쵸? 그리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내각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서로 마주보는 각 있죠? 그 잘린 거 말고 안 잘린 놈 가지고. 그 다음에는 사실 그렇게 복잡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서 뭐 하나 정도 얘기할 건 좀 이따 하면 되니까. 네, 6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네, 한번 봅시다. 식이 조금 너무 많이 길어지면은 피곤해지니까. 자, 우선 뭐 그림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해 놨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대내각의 합이 180도인 거는 당연히 갖다 쓰면 돼요. 그랬더니 왼쪽 삼각형에서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얘들아. 우리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몇 대 몇일까?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 사인 알파 값, 사인 베타는 나와 있고 사인 알파 값도 구할 수 있잖아. 그쵸? 15분의 4 대 9분의 2지. 됐어요? 양변에 2 하나 약분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분모에 얼마 곱해주면 되냐? 좀 많이 복잡하네. 45? 그러면 2 곱하기 45? 대 얘는 5? 잘 썼어나? 맞니? 요거 내가 지금 숫자 잘못 썼니 혹시? 9분의 2 루트 14 맞지?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15분의 4 9분의 2 오케이. 자, 5 약분해서 18대 1 말이 안 되는데 제가 뭐 잘못 쓴 것 같은데 나? 45가 아니고 45면 이거 15지. 아니지. 바보. 잠깐만. 3. 깜짝 놀랐네. 5가 맞고 요거 3이죠. 아이씨,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줘? 나 잘못 썼는데. 몇 대면? 6대 5가 돼줘야겠죠. 6대 5. 됐어요? 이 6대 5가 어디서 등장해? 왼쪽 아래 삼각형에서 등장하죠. 우리 알파의 대변의 길이가 6이니까 베타의 대변의 길이는 5여야 된다. 여기 5라는 거 찾아낼 수 있지. 이해 갔어요? 이 성질에 의해서 우리는 BC의 길이가 5라는 거 찾아내셨어야 합니다. 괜찮을까? 야, 그러면 우리 어차피 알파도 알고 베타도 다 사인 코사인 값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코사인 법칙 때리면 K 값 구할 수 있는 거 맞죠? 저 왼쪽 아래 삼각형에서 맞지? 그러면 하나만 잡고 넘어갑시다. 뭐 코사인 베타는 9분의 5랑 마이너스 9분의 5 중에 누구냐? 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구할 수 있어서 그래. 특정할 수 있어서. 이거는 이 문제와 별개로 어느 정도 생각은 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잘 봐. 내가 방금 지금 말하는 거 잘 들어봐. 자, 요거 있죠, 요거. 맞지? 알파? 얘가. 괜찮지? 파이 마이너스 알파? 뭐야? 둔각. 됐지? 그러면 베타는 얘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한 삼각형 내에서 둔각이 두 번 등장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음수는 절대 안 돼요. 찾아낼 수 있다. 뭐 이 문제랑은 뭐 별개로 일단. 괜찮을까? 오케이. 그래서 무튼 그럼 이제 왼쪽 아래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K 값 구해주면 대호 K 얼마? 저 아래 길이? 네, 3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3이 돼야 되고요.
얘가 5가 돼줄 거예요. 됐니? 자, 뭐 구해달라고 했죠? A, B의 길이 구해달라고 했지, 그치? A, B의 길이 뭘로 구할 거야? 그냥 코사인 법칙 쓰면 구할 수 있지, 그치? 야, 근데 어차피 얘기를 해야겠네요. 자, 우리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A, B, C 미안해. BCD라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방금 쓴 거잖아, 그치? 뭘로 알파로 써볼게. 됐죠? 66에 36 K제곱 5제곱 마이너스 2배의 K5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얼마? 부호반대 마이너스 15분의 1이지. 자, 위의 삼각형에서 AB를 구하려고 뭐 할 거야, 우리? 36 K제곱 괜찮을까? 그리고 뭐 잘못 쓴 것 같은데? 쏘리. AB의 제곱 오른쪽 5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5 15분의 1 이렇게씩 써지는 거 보이니? 이건 삼각형 BCD고 얘는 삼각형 ABC고 됐어? 차이점 다 똑같아. 뭐만 달라? 1차항 개수만 달라. 무슨 말인지 이해갈까? 그래서 이 위에 거라면 아마 K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1 나왔을 거거든? 1차항 개수만 다르고 다 똑같지? 그럼 어때? 그러니까 곱은 같은데 합했을 때 부호가 반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AB가 마3이랑 3분의 11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눈에 보이시면 3분의 11 쓰고 그냥 끝낼 수 있었던 문제. 그냥 이거는 뭐 이런 게 보이면 좋다고 얘기를 해드리려고 언급했습니다. 됐죠? 잠깐 쉬었다가 수투합시다. 네, 아마 스타트를 못하면 아예 풀 수가 없는 문제라서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야, 일단 내가 구해야 되는 답이 마이부터 2까지 저 절대값의 정적분값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어. 근데 가나 조건을 보니까 x가 0보다 클 때에 대해서만 사실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럼 0부터 2까지의 fx라는 함수식은 결정이 될 거야. 그치? 근데 음수 범위에서의 fx에 대한 조건이 1도 없어. 그럼 분명히 그거는 단순 처리가 된다는 뜻이야. 다시 내가 구할 거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절대값 fx 더하기 dx 생략할게요. 0부터 2까지 절대값 fx. 자, 요거의 최소값을 구할 거고 얘는 분명하게도 가나다 조건이 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 fx의 식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됐죠? 그런 다음에 음수에 대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 맞아? 그렇다면 얘는 0일 확률이 매우 커요. 우리 절대값 함수의 정적분은 피적분 함수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구간의 순서가 바뀌지 않고 마이부터 0까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정적분하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럼 최소값이 0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왼쪽은 쉽게 처리가 될 것 같아. 결론은 가나다 이용해서 초록색 구해달라는 뜻이었어. 함수식.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 그러면 가에서는 fx가 x가 0보다 큰 범위는 다항함수의 식으로 되고 음수일 때는 모른다 였었고 나 조건. 자, 나 조건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t, ft에서의 접선은 0,-ft를 지난다. 얘는 외부점이라고 봐야겠지. 됐어요? 그래서 뭐 해준다? 외부점과 접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서 마이너스 ft겠죠. 그게 바로 f't랑 같아야 된다. 접선의 기울기랑. 이렇게 식을 세워달라는 거지. 자, 그럼 양변에 분모 t를 곱해줍시다. 그래서 이 ft는 tf't랑 같다.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항상.
야, 이건 다항식이어야 돼, 서로. 맞지? 근데 이건 항등식이래. 왼쪽, 오른쪽 똑같이 생겼대. 이거 많이 해보지 않았냐, 우리? 언제? 수투 처음 배울 때?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다항식, 항등식 문제잖아. 아, 고등학교 때는 뭐 미분은 못하지. 수투에서 나왔던 문제였죠. 뭐, 기억나? FT를 뭐라고 놓고? 처음에? A에 X에 N제곱꼴로 놓고, 대입해서 최고차항 계수 찾고, 차수 찾고. 그렇게 풀었던 문제라고, 이거. 너무 오랜만이라 기억이 안 나? 이건 항등식이잖아. 그럼 얘를 대입했을 때 양쪽이 똑같이 생겨야 돼. 그러려면 n이 2라는 거 찾을 수 있어요. 2차식이어야만 똑같아져요. 미분하면은 저게 2가 앞에 나가서 곱해지니까. 최고차항 개수만 따진다면.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오케이. fx가 x로 좀 바꿔 쓸게요. 2차식이어야 돼. 이렇게 생겼어. 됐죠? 그 다음에 대입해서 2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2c는 자 미분해서 x 한 번 더 곱해주시면 2ax 제곱 더하기 bx 이게 같아야 된다. 항등식이니까 개수 비교로 마무리하는 거였다고. 그럼 우리가 뽑아내는 조건은 b도 0이어야 되고 c도 0이어야 돼요. 엄청나게 간단해진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fx라는 식 자체가 x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ax 제곱꼴이어야 돼요. 근데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아무 조건이 없어. 몰라. 자 그럼 이제 a를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데 a는 다 조건 이용하시면 되겠죠. 2 집어넣어서 6 나오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2분의 3이겠지. 2분의 3x제곱. 여기까지 괜찮을까 얘들아? 야 그럼 얘는 원점 지나고 있죠, 그쵸? 됐어요? 그러면 결론 절대값 fx가 어떻게 생겨야 저 답이 최소값이 나오겠니? 그냥 fx 그리자. fx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거. 이 중에서 오른쪽만 고르고 이 왼쪽은 아직 모르는 상태. 근데 절대값이어서 정적분값 최소되려면 그냥 이렇게 생기면 되지. 이해 갈까요? 이래야만 정적분값이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답은 그냥 뭐 해주면 된다.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0 더하기 0부터 2까지 얘는 절대값 C우나 만하니까 정적분 해주시면 그냥 최소값이 나오는 문제였고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오케이. 이제 쉬운 문제들밖에 안 남았어요. 8번은 너희가 좀 싫어하는 유형일 수는 있겠다. 근데 그거 말고는 거의 고인물처럼 풀어야 돼요. 나머지 문제들은. 믿어볼게. 자, 일단 8번 문제는 뭐 0, 1, 2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점을 한번 잘 찍어봐요. 그래프 개형 정도를 체크하면 답 금방 나옵니다. 유일하게 5번만 계산으로 좀 설명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런 다음에 5번 집중해서 좀 설명해 드릴 거니까 한번 풀어 보시오. 네, 한번 8번을 얘기를 할 건데, 야, 8번에 5번이 그냥 그래프로 해결되는 내용이 아닌데? 그냥 동그라미 친다고 되는 게 아닌데, 5번은? 왜 그냥 답을 고르고 넘어가는 거야? 2번이 확실히 아니라서? 5번도 아닐 수도 있잖아. 답이 2개면 어떻게 할 건데? 2번이 더 아니야. 답이 2개면 어떻게 할 건데? 모두 고르시오. 이게 무슨 상관이야. 모두 고르시오. 물론 수능에 모두 고르시오가 없지. 근데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야 그냥 고르시오도 답 2개일 수 있어. 실제로 그런 문제들도 있고. 5번 좀 더 고민해 보라니까 식으로 고민을 안 해보고 넘어가. 자 보자. 야 일단 fx의 그래프 개형은 얘들아 몇 개지 원래? 그냥 아무 조건이 없다고 친다면? 3가지죠, 3가지. 뭐 위아래 왔다 갔다, 삼중근, 뭐 지렁이까지. 됐어요? 근데 박스 조건 때문에 어때요? 0일 때가 가장 큰데 1일 때가 가장 작고 2는 그 중간쯤이어야 된대.
그러면 어떤 상태? 감소하다 증가하는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뜻인 거잖아. 맞지? 됐어요? 그럼 첫 번째 그림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 생각. 됐니? 그럼 첫 번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 fx를. 자, 우리 가장 작은 1콤마는 어디쯤에 있어야 될까? 다시. 이거 셋 다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맞지? 근데 어찌됐든 간에 2 넣었을 때가 중간값이 나와야 되겠지. 그치? 2를 가정해 보세요. 2. f2가 한 요 정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괜찮을까? 그럼 감소하다 증가하는 형태니까 2가 요 놈일 수밖에 없거든? 됐어? 그럼 f1을 잡으면 1이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고 0이 어디 사이에 있는지가 체크가 되는 거야. 다시 0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사이에 0이 존재해야 돼. 그래야만 f0이라는 함수값이 얘보다 크다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1도 얘부터 얘 사이에 존재만 하면 되는 거야. 괜찮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니? 그럼 어때? 조심해야죠. 5번이 확실시 보장되는 게 없지. 사실상 4번은 확실히 보장이 된단 말이야. 다시 F0이 극대값 될 수도 있는 거다. 맞죠? F1이 극소값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5번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됐다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 자, 그럼 다시 1번 이상 없어. 받아들일 수 있어, 충분히. 그치? 2번 어때요? 2번이 왜 틀려? 0과 1 사이에 무조건 존재한다라는 말 자체가 틀린 거지. 그치? 0이 한 요 정도에 있고 1이 한 요 정도에 있으면 그 사이에 극값 존재하지 않잖아. 그쵸? 그래서 답은 2번이 맞아. 자, 3번. 2부터 오른쪽은 당연히 증가하고 있는 구간이었을 거야. 전혀 문제 없어. 자, 그러면 4번은 어때요? 4번은 극소값이 극대값이 크거나 같습니다. 누구보다? F0보다. 핑크색 상황. 맞아요? 근데 F0보단 누가 확실히 작아? F2가 작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그냥 맞는 말이 돼. 문제는 5번이야. 자, 5번은 파란색 상황. F1은 일단 확실한 건 크거나 같대. 극소값보다. 맞죠? 그럼 나는 이 크다만 성립한데 지금 5번에서 말하고 있는 건 그거야. 그럼 등호가 성립할 때 그게 불가능한지 체크해 봐야 되잖아. 그래서 F1이 극소값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 거야. 어떤 증명 방법이지? 귀류법이라는 방법이지. 결론을 부정하는 방법. 기억이 1도 안 나죠, 귀류법은? 그냥 결론을 한번 부정해 볼 거야. 즉, 이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자. 왜 진짜 안 되는가? 1 넣었을 때. 요게 극소값. F1이 되겠지. 됐나요? 자, 모순이 생기는지 찾아야 돼. 자, 그럼 요 좌표를 알파라고 할게. 알파는 명확하게 1보다도 작으면서 어때야 돼? 0보다도 작아야겠죠. 됐어? 음수가 나와야 돼, 음수가. 자, 그럼 fx의 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야 돼요. 최고치 한계수는 1인데요. 1에서 중근을 갖고요. 알파라는 하나의 근을 갖습니다. 함수값이 f에 나오기 위해서. 오랜만에 식 세워봤죠? 됐어? 괜찮나? 그럼 이 식이 저 부등식을 만족할 수 있는지 보자고. 자, F0 얼마죠? F0 얼마니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F1이다. 자, F2는 얼마입니까? 2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F1이다. 괜찮아요? 그럼 어떤 조건이 성립해야 된다고? F0은 F1보다 커야 되죠. F2로 갈게요. F2보다 커야 되지, 아래 거보다. 그런 다음에 얘는 F1보다 커야 되죠. 그럼 넘겨서 요거 양수여야 돼요. 2 마이너스 알파는 양수여야 돼. 근데 마이너스 알파가 얘보다 커야 돼.
위에 게 아래 거보다 커야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알파가 2 마이너스 알파보다 커야 돼. 우와. 여기서 모수.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그쵸? 마이너스 알파 넘겨서 없애면 0이 2보다 크다가 돼야 되는데 그건 절대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그쵸? 그래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다가 돼요. 등호는 성립할 수 없어. 5번도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그리고 니네가 싫어할 만한 이제 유형의 문제죠. 그럼 이제 니네가 좋아할 만한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계산으로 다 풀리는 문제들만 남았어요. 이제부터는. 자, 9번 문제. 극소값 F0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래요. F0은 2라고 나와 있고요. X가 F2일 때라는 말에도 너무 현혹되면 안 돼. 그냥 하나의 숫자다. F2 함수값이니까. 그쵸? 문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프만 잘 그리시면 됩니다. 시작. 네, 봅시다. 케이스만 잘 쪼개셨으면 뭐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풀어요, 얘들아. 야, 우리가 극소값이 존재하는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니까 그래프 개혁은 어찌됐든 두 가지일 거거든.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얘가 F2라는 값이어야 되고 그때 극소값이 2라는 건 공통적인 부분이지. 여기까지 문제 없을까? 그럼 내가 케이스 두 개라고 한 이유는 뭐 때문이야? 우리가 이미 하나 알고 있죠. 뭘 집어넣으면 2가 나와야 돼? 0 집어넣으면 2 나와야 되니까 얘가 0일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요 좌표가 0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는 두 가지. 맞죠? 그럼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얘를 그냥 알파라고 해보자. 음수 나와야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F이라는 거에 너무 조금 부담감까지는 아니고 어색하잖아? 값이라고 하기에, 그치? 편의성이 베타라고 해요. 양수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갈까?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식 어떻게 돼? 노란색으로 체크하니 1번 첫 번째 그림은 식이 fx가 최고치 한계수 1이고 2라는 값이랑 0이라는 중근 알파라는 한근 x-알파 0 중근 플러스 2죠. 괜찮아요? 그때 f2는 0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2를 집어넣어 붙는 거야. 2-알파 4 더하기 2가 0 나와야 돼. 됐어? 그러고 보니까 2-알파가 지금 알파가 얼마가 돼야 돼? 요 식이 성립하려면 마이너스 2분의 1 돼야 되니까 알파는 2분의 5여야 돼. 안 된다. 모수. 그림상 알파는 음수였어야 되니까 무조건. 이렇게 걸르셨어야 되고. 자, 두 번째 그림 어때요? 두 번째 그림은 자, 요번엔 2라는 놈이랑 만나는 게 베타가 중근이고 0이라는 한근이니까 식을 바로 이렇게 만드셨어야 돼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겠지, 그치? 자, 그랬을 때 뭐 해달래? 인어서 베타다. 요거 쓰는 거야, 지금 우리. 알겠죠? 그래서 2를 집어넣어서 베타라는 식을 만들어 주시면 베타는 2 베타 제곱 더하기 2야. 그럼 넘겨서 2배의 2 베타 제곱 더하기 2 베타는 제로. 이것도 전개해서 인수분해하는 사람은 없길 바래요. 그쵸? 어떻게 해야 돼? 2 베타로 묶어주셔야겠죠? 4 2 베타 플러스 1. 베타 얼마 또는 얼마? 2 또는 2분의 5가 나온다. 둘 다 양수. 오케이. 그럼 둘 다 가능한 숫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내가 여기에서 뭐 해줘? F4의 값을 4 집어넣으면 되겠지, 요 식에. 그리고 각각 베타가 2일 때랑 2분의 5일 때 값 찾아주시면 돼요. 두 개의 합, 답은 3번이었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10번 문제 한번 해봅시다. 야, 10번 같은 경우는 그냥 집합기호가 나와 있는데 원소가 하나다. 단 한 번만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가조건 해석만 하면 나머지는 평소에 보던 거라서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또 그래프 개형 추측하시고 그래프식 세워주시고 시작. 봅시다. 지금 좀 답이 나와야 돼서 자, x 4제곱 최고치 한계수가 1인 x 4제곱 그래프 케이스가 좀 많아. 왜요? 높낮이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냥 바로 그리시면 안 되겠고 요 조건은 잘 보셔야겠죠.
자, X축이랑은 1에서만 만난다라는 게 가조건이었을 거야. 그치? 그럼 가능한 케이스는 원래 몇 개지? 크게 세 가지죠. 1에서 접하면서 그냥 대칭 형태 그려지는 거. 그치? 그런 다음에 1에서 만나고 지렁이. 맞아? 근데 누구 때문에? 다조건 때문에 마지막 케이스만 되는 거죠. 1에서 접하면서 여기선 상중근 갖는 이런 모양. 요게 최종적으로 다조건까지 적용된 fx의 그래프이겠다. 맞을까? 오케이. 그래서 요게 1이고 얘가 2입니다. fx. 얘들아,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fx의 식을 어떻게 세우는 게 가장 쉽습니까? 당연히 상중근이야, 상중근. 쌤 얼마인지 몰라요. K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런 다음에 자주 등장하진 않는다라고 했어요. 몇 대 몇? 3중근이니까 3대 1이었죠. 우리가 3차 함수에서는 뭐였어? 중근이니까 2대 1이었잖아. 그치? 3중근 3대 1 정도까지만은 좀 외워놓으세요. 나중에라도 언제 나와도 쓸 수 있도록. 이거는 외우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중근 2대 1, 3중근 3대 1. 괜찮을까? 오케이. 그러면 좌표가 바로 나오지. 얼마? 3에 해당하는 길이가 1이야. 1에 해당하는 건 3분의 1이니까 요거 좌표 3분의 2잖아. 그럼 fx는 최고차항계수가 1인 4차식인데 2라는 3중근을 가지셔야 되고요. 3분의 2라는 근 하나를 가지셔야 됩니다. k라는 값이 나오기 위해서. 모르는 문자 하나밖에 없다고. 그 하나를 해결하기 위한 게 극소가 요놈 1콤마요. 1 넣었을 때 0 나와야 돼요. 괜찮니? 그럼 얼마? 요거 3분의 1이었을 거예요. 그래야만 1 넣어서 0 나올 거라고. 네, 그 다음에 뭐 계산 문제니까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일단 가는 뭐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뭐 미분 가능 조건으로 미지수 한두 개 정도는 처리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 가지셔야 되겠고요. 나 조건이 관건이야. 양쪽에 절대값 씌워져 있어. 그럼 어때? 한쪽 풀면 즉 f'x는 3 곱하기 x제곱 빼기 1일 수도 있고 또는 부호 반대일 수도 있지. 맞아? 근데 f' 도함수가 연속이라는 게 가조건에 있었지. 다시 원래 함수 3x제곱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은 말과 1에서 만나지. 내가 플러스나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문제라고 지금 이거.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아무거나. 단 연속성이 깨지지 않도록. 그렇다면 그 두 개가 만나는 순간에 선택권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 말과 1에서 2번 바꿀 수 있겠다. 그럼 케이스는 총 몇 가지야? 6가지가 되겠지. 그 케이스를 줄여주는 게 다 조건이 될 겁니다. 한번 시작해 보세요. 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야, 우리 가조건에서 도함수가 연속이고 원래 함수는 미분 가능하다. 야, 미분 가능이라는 말은 미분계수가 같다라는 말도 있고 연속, fx도 연속이란 말을 내포하고 있지, 그치? 그럼 사실 f' 도함수가 연속이라는 말은 미분계수가 양변이 같다.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다를 얘기하고 있거든? 즉 fx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fx가 연속이다라는 성질을 써먹으라고 준 거겠죠. 뭐 내포된 내용이긴 하지만 됐어? 너희가 이 문제에서 쓸 거는 미지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쓸 거는 요거랑 그리고 fx 연속이다. 왜? fx식이 바뀔 거니까. 됐어요? 자, 그럼 보자. 일단 첫 번째 요거 fx의 최소값 0. 얘 때문에 무조건 양쪽 끝은 정해집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거 f'이다. 부호가 왼쪽 끝은 마이너스여야 되고 오른쪽 끝은 플러스여야 돼요. 왼쪽에선 내려오고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선 올라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최소값이라는 게 존재해요.
얘가 혹시나 내려가 버리면 감소해 버리면 어때? 최소값 없지. 계속 내려갈 건데. 됐을까? 얘가 만약에 증가하고 있는 모양이었으면 어떻겠어? 플러스였으면 최소값은 없지. 계속 내려가잖아. 왼쪽으로 갈수록. 이해가요? 최소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저 두 개는 고정. 그럼 케이스는 몇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위를 선택할 때와 첫 번째 또는 아래쪽을 선택해서 갈 때로 나뉠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 첫 번째 케이스는 다음과 같은 거야. f'x라는 놈이 두 가지 식으로 나뉘어요. 뭘 기준으로? 1에서 바뀌죠. 1에서. 그치? 1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한 함수를 따라오고 있었던 거야.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을 따라오고 있었지. 1보다 작은 범위에서.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플러스인 거를 따라서 가고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 그러면 이거 뭐 해줘? 우리는 함수값이 궁금해. 최소값 0도 써먹어야 되거든. fx를 써야 돼. 적분하는 거지. 적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적분상수 c가 생겨. 맞아? 원래는 c1 써야 되고 아래 거에다가 뭐 써야 돼? c2 써야 되는데 연속이라는 것 좀 바로 써먹자. 얘들아 위에 1 넣으면 얼마야? c 플러스 2죠? 얘도 1 넣으면 c 플러스 2 나와야 돼. 그치? 그래서 c 더하기 4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 한 번에 해결합시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럼 이제 c만 찾으면 끝나. 문자 하나, 그치? 그거 뭘로 찾자고? 최소값이 0이다로 찾으면 된다고. 지금 내가 쓴 초록색은 얘들아 도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거든. 프라임, 뿔이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형태. 최소값은 여기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미니멈 값. 요 놈에서의 미니멈 값은 f 마일이 될 거고, f 마일은 위에 식에 대입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가 0이다 하시면 c 값까지 나오니까 정리가 되겠지. 어떤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 초록색 케이스에서 내가 f2의 값을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f2의 값을 뭐 아래식에 대입할 거니까 얼마? 6, 8? 8 나온다. f2는 8 나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 2번. 어떻게 간다, 도함수? 위로 볼록 따라가다가 마일에서 바로 바뀌어 아볼. 그래서 그냥 식은 똑같이 써도 되는데 저 부호가, 범위가 마일에서 바뀐다라고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은 완전히 같은 방법으로 풉니다. 됐죠? 그래서 뭐 계산 생략할게요. f2 값을 4 나옵니다. 요 케이스. 그래서 답이 12이 돼요. 12. 계산이 좀 많은 문제였어요. 자, 12번 문제는 풀이는 4줄 정도면 끝나요. 짧아. 근데 얘는 모양이 너네가 이제 조금 싫어하는 모양이지. 문자가 막 섞여 있고. 근데 가나 조건을 같이 종합해보면 결국엔 따로따로 이제 조건, 어떻게 힌트 줘야 잘해줬다고 소문이 날까? 자, 가조건에서의 힌트는 fx의 그래프 모양입니다. 됐죠? 나 조건은 뭐예요? 0분의 0꼴 존재니까 부정형의 조건을 줬어. 그 둘을 짬뽕해보면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그걸로 fx의 식이 거의 완성되고 f0은 0을 이용해서 미지수가 더 많이 줄어들고 그냥 1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 식. 문자가 하나만 남게 됩니다. f0은 0까지 사용하시면. 네, 한번 12번 풀어봅시다. 약간 이렇게 푸는 게 맞나 싶은데 그게 맞아요. 그 케이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fx의 그래프는 크게 세 가지. 이런 형태, 삼중급, 지렁이. 맞지? 근데 내가 얘를 가주권. 자, 얘는 뭐야?
x축 방향 p만큼 y축 방향 q만큼 평행이동이죠. 평행이동은 그래프 모양을 바꾸지 않지. 절대값을 씌워야 돼. 근데 첨점이 안 생겨. 그래서 가능한 건 뭐밖에 없다? 얘밖에 없다. 됐지? 그래서 원래 fx의 그래프가 한 요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으로 있었던 거야. x축은 한 요 정도에 있고, 예를 들어서. 됐지? 근데 내가 이 그래프를 오른쪽 p만큼, 위로 q만큼, y축 방향 q만큼 올려서 그래프를 여기로 이동시킨 거지. 됐어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어? 이거 절대값 씌우면 뒤집어 올리면 미분 가능이잖아. 스무스하게 연결되지. 원래 상중근이었던 요 점은 어디 몇 콤마 몇이야? x좌표 몰라. 근데 y좌표가 마이너스 q였던 거지. 그게 q만큼 올라가면서 저기 x축 위로 가야만 절대값 씌웠을 때 첨점이 안 생기지. 됐나요? 자, 그럼 이 방금 말했던 원래 상중근은 마이너스 q였구나. 그리고 이 그래프 개형은 1대1 함수구나. 유일하죠. 이런 점은 하나밖에. 그치? 그게 나에서 말하는 마이너스 p 더하기 q는 제로. 0분의 0꼴. 즉 f 마이너스 p는 마 q잖아. 요게 원래 마 p 콤마 마 q였구나. 라는 것만 찾아내면 끝나는 문제였죠. 괜찮을까? 그게 지금 어디로 이동됐어? 결국엔 PQ니까 0,0이 돼버리네요. 쌤, PQ가 맞아요. 음수일 수도 있어요. 위에 있는 게 이렇게 내려온 걸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이 유일하다를 1대1 대응 그래프 때문에 아셔야 되고요. 그쵸? 그런데 그 점을 나에서 주고 있었구나. 딱딱딱 맞아떨어지고 한 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오는 거지. 이 상황밖에. 됐어요? 야, 그럼 원래 fx는 이 흰색 그래프잖아. 그럼 fx의 식은 뭐라고 써야 돼요? 최고차 한계수는 1이고 마이너스 여기서 뭐 가져야 돼? 마 q라는 함수값이 마 p라는 상중근을 갖는 형태인 거잖아. 그래서 x 더하기 p의 세제곱 빼기 q였구나 라고 식을 쓸 수 있어야죠. 됐나요? 괜찮을까? 자, 내가 구할 거는 f1의 최소값이거든? 그 문자가 하나로 정리가 되면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f0은 0이라는 조건이 여기에서 사용될 거야. 문자 하나 쪼리는 거 좀 이따가. 그럼 최종답 f1의 최소값 1 더하기 p 세제곱 마이너스 q 전개했을 때 얘들아 p 세제곱 나오지 않나? 그 p 세제곱은 얘랑 사라지겠지. 됐죠? 남는 게 3p제곱 3p1 맞아요? 그럼 어때? 2차 함수 p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가 최소겠죠? 1대 최소.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나옵니다. 자, 라스트 두 개는 13번은 딱 눈으로 보자마자 뭐야 이거 우리 약간 장난치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그래서 13, 14번 한 번에 다 풀게요. 뭐 13번은 워낙 기본 문제라. 네, 한번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3번은 얘들아 내가 저기 그래프 점선으로 그렸다. 니네 미분해서 그래프 그릴 수는 있죠. 그쵸? 그냥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지. 모든 실수가 아니라 모든 자연수니까 정의역을 자연수라고 생각을 해. 무슨 말인지 이해갈까? 자연수 집합을 이렇게 써요, 보통. 정의역을 자연수라고 생각하면 어떤 함수야? 저렇게 선으로 연결되지 않고 점함수야, 점함수. 그럼 점함수가 있는데 그 중에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맞았지? 이해가요? 이게 3분의 5라는 값이니까 어때? 1 넣었을 때가 최소냐, 2 넣었을 때가 최소냐가 중요한 거라고. 얘는 2가 좀 더 가까울 거라서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은 할 수 있어. 그렇다고 2가 무조건 꼭 가깝다고 꼭 더 작은 건 아니죠? 그거 알고 있지 얘들아? 얘가 좀 더 완만해요. 얘가 좀 더 가파르고. 만약에 같은 거리 떨어지면 왼쪽이 좀 더 함수값이 낮아. 됐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3부터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지. 무조건 다 크지.
그럼 제일 둘 중에 작은 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하시면 끝나는 거죠. 자, A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오지, 식이? 얼마 나오냐? A 마이너스 2분의 17? 맞을까? 2 집어넣으면 얼마야, 대호야? A 마이너스 10. 얘가 가장 작은 값이 돼요, 그래서.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그냥 끝나는 거라 A는 최소값이 10이었어요. 저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 여기까지 오케이? 자, 14번 문제. 자, 우리가 야, A는 얘들아 무한집합이냐 유한집합이냐? 원소가 무한계냐 유한계냐? A는. A만 보면. 어떠한 F0이라는 함수값보다 큰 쪽에 X값들은 몇 개? 무수히 많겠지. 계속 올라갈 건데 그래프는. 얘도 무한집합 무한집합. 근데 겹치는 거 해봤더니 딱 2개. 맞아? 매우 특별한 상황. 매우 특수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 그럼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대입을 한번 해보자. 0, 3은 두 집합을 모두 다 만족한다는 뜻이지. 메뉴에다 0 집어넣어봐. F0. 크거나 같아. F0보다. 아, 뭐야, 이건 당연한 얘기였네. 근대 3도 성립. 목 아파. 오케이. 이런 관계네. 자, 집합 B에도 똑같이 해보자. 3 넣어볼게요, 일단.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F3은 F3보다 작거나 같겠죠. 근데 F0이 F3보다 작거나 같다. 얘랑 똑같은 식이다. 그치?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다른 놈들은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뜻인 거지, 지금 현재. 여기까지 됐을까? 야, 요게 만약에, 아주 만약에 F3이 더 커도 성립하는 거잖아. 그치? 3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 F3이 한 요 정도에 있다고 치자. 맞아? 그런 다음에 F0이 여기 있어. 여기까지 괜찮나? 그럼 여기에는 뭐해? 수많은 점들이 있겠지. 연결이 됐을 거니까. 이해 갈까? 그러면 가볼게. A 볼게, A. 이런 그림이라면 A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다 모았으니까 여기도 다 포함되지. B도 F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거 다 포함되지. 그럼 분명히 다 겹쳐야 되지. 둘 다 만족이니까. 근데 이런 게 없다는 거지. 딱 2개만 나왔으니까, 겹치는 게.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그냥 결론이 뭐야? 매우 특이한 상황, 뭐밖에 안 돼? F0과 F3이 같다라는 결론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차이가 생기면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점이 생길 거니까 교집합이 저 2개만 나올 리가 없다고. 이걸 생각해내야 되고. 됐나? 그리고 하나 더. 어떤 것까지? 그럼 아주 만약에 3차 함수니까 얘랑 또 다른 한 놈이 같을 수도 있지. 만약에 같다면. 3개까지가 가능하니까 최대. 같은 높이. 근데 그 3개는 만약에 존재했다면 원소 3개라고 문제에 나왔어야 되죠. 다시. K라는 어떤 특정 값 집어넣어도 똑같은 값이 나온다면 여기 K 넣어도 성립이고 K 넣어도 성립이니까 교집합에도 K가 들어갔을 거라고. 맞지? 그런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극대 또는 극소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마무리 케이스 몇 가지? 2가지. 극대인 경우 저 함수값 2개가 0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극대인 케이스 두 번째. 극소인 케이스. 0 넣었을 때와 3 넣었을 때. 이렇게 2가지 중에 한 케이스가 될 거야. 됐어? 자, F1은 4여야 된다고 했고요. F'1이 0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요 그래프는 어때요, 얘들아? 극대, 같은 높이, 2대1. 요거 2점. 그럼 1은 변곡점이지. 오케이. 다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 F'1 음수 맞아, 그치? 하지만 얘는 어때요? 요게 1이야. 변곡점이 2고. 그럼 F'1은 0이죠. 오케이. 얘는 문제 조건 만족 안 해. 이 조건에 위배되지. 됐나? 오케이.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개형이었어야 되고요.
뭐 F1이 4라는 거는 마지막에 갖다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0, 3 알고 있는 걸로 이용해서 K라고 씁시다. 모르니까. 됐죠? 그래서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0이라는 중근을 갖고요. 3이라는 한근을 갖습니다. K라는 함수값을 갖기 위해선 1 넣어서 4 나와야 되니까 1 집어넣어서 4를 이용해서 1 넣으면 얼마니? 마이, 즉 K는 6이었어야 되겠죠. 그럼 fx 완성되고요. 답은 56 나오셔야 됩니다. 갑시다. 야, 이제 진짜 거의 다 풀어가죠, 숙제는. 다음 주에 좀, 아니. 다 푼 사람 있니? 거의 다 푼 사람 있니? 요번 주에 다 풀 사람 있니? 빨리 가세요. 자.